그래서 이 테니스 엘보의 병변이 우리가 뭐 검사를 딱 해가지고 명확하게 그 건염이 의심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부위에 똑같은 부위에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염증을 호소하고 뭐 제가 임상적으로 보기에는 제가 많은 테니스 엘보 환자를 봤거든요. 급성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저한테 오는 환자는 별로 없어요. 10명 중에 두세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수개월씩 테니스 엘보를 앓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염증이 가라앉으면 낫는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테니스 엘보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가 막 찢어지는 염증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도 여기다 침을 놓는 것을 즐겨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뭐 삼棱침이나 도침이나 이런 거 갖고 뭐 여기에 큰 상처를 주는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아주 급성긴 그 막 열증, 스웰링 이런 게 있으면 막 뜨뜻뜨뜻하고 부종도 있고 하면 그 자리에다 침을 잘 안 놓고요. 그 상관된 근육에다 침을 놓습니다. 이게 테니스 엘보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근육이죠. 그래서 수삼리에다 침을 놓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건축의 수삼리, 대축의 합곡, 후계가 테니스 엘보의 공식 같은 치료법이에요. 사실 건축의 수삼리, 아니 환측의 수삼리, 건축의 합곡이나 후계. 자, 이런 방법들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원리가 보이죠. 이런 게 당장 찢어졌을 때는 찢어진 자리보다 상관된 근육 그리고 원격의 그 경락을 치료하는 것. 그리고 급성기가 지나면 이런 상태죠.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고 회복이 잘 안 되고 약화되고 건이 이렇게 약화된 상태에서는 근위 치료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나눠봤어요. 이거는 테니스 엘보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모든 근골격의 통증에 이 급성기와 만성기를 가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치료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침자리도 달라져요. 아주 합리적인 이유로요. 이건 양방이 아니에요. 한방에서 허시를 따지고 보살을 따지는 게 다 이 얘기예요. 자, 급성기 활성화된 염증이 있을 때는요. 그 통증 부위에 뜨뜻하죠, 만지면. 그 다음에 만지면 아프다고 싫어해요. 그래서 한방에서도 거안하냐, 희안하냐로 구분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만지면 여기서 진짜 손상이 있으면 만지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게 거안이에요. 그리고 부종이 있고 최근에 recent onset이면 급성 활성화된 염증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사지 같은 거 싫어하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관리는 고정시키는 게 최고예요. 실제 찢어졌으니까. 자, 이렇게 너덜너덜해 있을 때는 이것을 가만히 잘 붙여놔서 얘가 혼자 붙도록 하는데 길게는 뭐 4주, 6주 정도 걸립니다. 뭐 안 아프다고 이걸 막 쓰면 안 되고요. 그대로 초기에 놔두면 만성화 안 되고 잘 아뭅니다.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손목 아대나 테니스 엘보 경우엔 어떤 방법이 고정,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을 모두 다 시키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얼음 찜질이 낫겠어요? 따뜻한 찜질이 낫겠어요? 얼음 찜질 해야죠. 아이스하고. 그 다음에 침 치료도 원위 치료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대측 치료, 반대쪽 아픈 자리에도 놓는 거. 그 다음에 근육 치료. 이 경우엔 여기죠. 상관된 근육인데 딱 그 다친 부위가 아닌 그 근육을 치료하는 거죠. 요즘 물리치료사들이나 드라이 니들링 하는 사람들 이런 건 되게 동의해요. 그 사람들 근육 치료는 그 제가 만났던 보건소에서 같이 근무했던 의사나 물리치료사나 이런 친구들처럼 제가 보기엔 좀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성기 때는 이게 활성화된 염증이 있는 게 아니라 건이 약화되고 염증 말고 이렇게 콜라제너스 파이버 같은 게 부족해지고 낫지 않는 손상이 있는 겁니다. 또 조직끼리 유착이 되기도 하고 낫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통증을 유발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오래전에 시작된 통증, 열감 부종이 없어요. 근데 만지면 아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됐다가 또 최근 또 써가지고 또 아플 수도 있거든요. 통증 부위를 만지면 아프면서 시원하다고 보통 많이 얘기해요. 아프긴 한데 꽉 눌러주고 하면 너무 시원해. 그거 거의 이게 만성기의 사인이에요. 이 진짜 급성기는 세게 누르지 못하게 해요. 아프다고 그러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나았다 재발했다를 반복하는 거죠. 나은 줄 알았는데 조금 더 하고. 이런 게 이 건이 약화된 상황의 특징이고 이런 경우에는 보호되는 권고되지 않아요. 오히려 적당한 운동을 많이 시켜요. 근육이 이미 약화돼 있어요. 무리하지 않으면서 그 운동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이제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여기를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온찜질을 보통 권하고요. 마사지도 많이 시키는데 뭐 이렇게
크로스 파이버 마사지 이런 게 전통적으로 많이 시키는 마사지예요. 이런 게 다 유창을 뜯어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크로스 파이버 마사지 시키는 게. 이게 따라서 이 근육도 풀어주고, 이건 파이버를 따라서 풀어주는 거고, 건 있는 데는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많이 뜯어주거든요. 이게 유착 같은 게 일어난 걸 풀어주는 방법이고요. 또 이렇게 하면 되게 시원해요. 이 만성기 환자들은. 그래서 적절한 재활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도 근육치료, 특히 확침,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치료. 자, 이렇게 만성적인 상황은 왜 안 날까요, 이 사람이? 진작 났어야 되는데. 그쪽 경락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혹은 비기가 약해서 영양을 잘 못할 수도 있죠. 간신히 허해서 뼈와 근육이 약해졌을 수도 있죠. 한방은 그런 걸 치료하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가 오래된 사람은 약을 먹어야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단지 요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지금 상처가 안 날 만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영양이 불균형한 상황이나 오장육부 균형이 깨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 엘보인데도 한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고 또 테니스 엘보지만 전혀 다른 침을 놔야 될 수도 있어요. 뭐 비경에다 침을 놔야 될 수도 있고 그게 아까 모듈 C 변증을 해서 습을 없애야 될 수도 있고 어혈을 없애야 될 수도 있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한방 치료가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죠? 이게 안 낫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신적으로 경락이 혹은 장부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느 쪽이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우스를 사용하는 습관, 직장의 환경, 일을 하는 습관,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그걸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지. 네, 감사합니다.